지금부터 현업 설계자가 추천하는 솔리드웍스 이건 꼭 알아야 될 웨비너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메이븐 기술연구소 솔리드웍스 기술 지원을 맡고 있는 강문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설계자분들한테 문의사항 받는 것들 중에 자주 해주시는 문의사항들을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보통 받으시는 파일 스텝이나 IGS 파일들을 조금 더 빨리 열 수 없는지에 대한 부분하고 솔리드웍스가 예전하고 다르게 스텝 파일하고 IGS 파일을 열었을 때 다르게 열리고 또 편집이 잘 안 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고요. 대형 어셈블리 모드 같은 큰 어셈블리를 많이 사용을 하실 텐데 조금 더 가볍게 열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없을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어셈블리 모델링에서 안 보이는 부품에 있는 나사 탭의 선들이 보이거나 혹은 어셈블리 도면을 작성을 했는데 나사산 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사산 탭이 표시가 되지 않는 상황들에 대해서도 문의를 해주십니다. 전체적인 어셈블리를 관리하는 부분에서는 조립 상태에 따라서 A 위치, B 위치에 따른 경우의 수를 한 파일에서 보고 싶거나 혹은 부품을 매번 숨기고 보이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이러한 기능들, 문의사항들에 대한 기능들을 총 4가지로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그 시스템 옵션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3D 인터커넥터에 대한 기능인데요. 이 기능 자체는 2017 버전부터 신기능으로 들어온 기능입니다. 그래서 타사 CAD 파일을 변환 없이 열거나 혹은 지금 많이 받으시는 중립 포맷인 스텝이나 IGS 파일들도 변환 없이 원본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로 열기가 가능하고요. 타사에서 CAD 파일에서 작성한 사용자 속성 파일 같은 경우에도 그대로 솔리드웍스에서 추가 작업 없이 그대로 지원을 해서 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솔리드웍스 데이터하고 파일을 혼합해서 웨이트 작업이 가능한데요. 저희가 원래는 변환된 파일들이 일일이 솔리드웍스 파일로 개별적으로 저장이 됐었던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혼합해서 웨이트 작업들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 가능한 포맷을 보게 되면 카티아부터 인벤터, 프로이, 솔리드 엣지, NX 쭉 지원이 되고요. 중립 포맷인 스텝이나 IGS 파일까지도 파일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솔리드웍스 화면에서 예제 파일 통해서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총 2가지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인벤터 파일과 하나는 스텝 파일을 열어서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인벤터 파일을 먼저 열게 되면 모델을 읽고 불러와서 어셈블리 템플릿을 선택을 하게 되면 바로 이렇게 변환 없이 파일이 열리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해당되는 부분은 그대로 원본하고 링크가 걸려있는 상태의 어셈블리 파일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대로 이 어셈블리는 저장을 해주시게 되면 밑에는 파트들은 따로 저장 없이 그대로 원본하고 링크가 걸려있는 상태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인벤터에서 작업을 했던 사용자 정의 속성 파일을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추가적으로 솔리드웍스에서 속성에 대한 부분을 작성하지 않아도 인벤터에서 이미 작업이 되어 있는 속성 값들을 그대로 솔리드웍스에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BOM 항목으로 사용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2번째 스텝 파일을 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받으시는 파일일 텐데요. 스텝 파일을 열어서 보게 되면 얘도 마찬가지로 특별하게 변환 없이 모델이 불러와지는 것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원본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으로 특별하게 변환 작업 없이 바로 열리는 부분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편집을 또 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자, 그런 부분들은 원본하고 링크가 걸려있는 부분은 오른 클릭해서 피처 해제 통해서 링크를 분리시키고 그 외에 추가적인 부분들은 예전에 솔리드웍스에서 여셨던 것처럼 추가적인 피처 작업이나 피처 편집에 대한 작업들을 진행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해서 3D 인터커넥터 기능을 간단하게 살펴보았고요. 2번째는 이제 대형 어셈블리 모드로 열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러분들 대규모 대형 어셈블리 모드는
익히 다 알고 계실 텐데 대규모 설계 검토 모드라는 부분을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규모 설계 검토 모드로 열게 되면 대형 어셈블리를 검토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 빠르게 보기용으로 열기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편집에 대한 부분이 일부 제약이 걸리지만 단면도나 혹은 측정, 그 다음에 부품 숨기고 표시하는 검토 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회의 시간이나 혹은 발표하실 때 추가적인 부분들을 모드를 활용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각 부품이나 하위 어셈블리들은 편집 모드로 추가적으로 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편집 모드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2019 신기능으로 대규모 설계 검토 모드에서 어셈블리 편집이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부품에서 새 부품을 삽입을 해서 추가적인 메이트를 하거나 혹은 기존에 있는 메이트들을 편집할 수 있는 어셈블리 편집 기능이 2019 신기능으로 들어온 부분입니다. 보통 파일 열기통에서 보시게 되면 하단에 모드라는 부분으로 저희가 대규모 설계 검토 모드로 열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열기 전에 어떤 모델을 열지 간단하게 이제 모델 정보를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이 모델, 제가 지금 예제 파일로 열 모델인데요. 모델의 총 부품 수는 2449개 정도 되는 상태고요. 하위 어셈블리 부품은 47개, 그리고 모델의 총 파트 수는 2400개 정도 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파트의 모든 바디 수는 한 8000개, 8100개 정도 되는 바디 수를 가지고 있는 모델을 저희가 대규모 설계 검토 모드로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나머지 파일들은 조금 닫고요. 파일 열기 하시면 저희가 이제 파일을 선택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저희가 필요한 파일을 선택을 했을 때 밑에 모드 확장해 보시면 대규모 설계 검토 모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2019에서 들어온 어셈블리 편집 기능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 제가 체크하고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2000개 정도 되는 이제 대규모 설계 검토 모드를 열게 됐을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기능들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보통 2000개 이상 되는 파일을 열게 되면 PC의 성능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1분 내외 정도로 소요가 될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기용으로 지금 열려있는 상태로 확인이 되셔서 기존에 여셨던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이 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측정이나 단면도에 대한 부분들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독립적 표시나 혹은 간략화 상태로 추가적으로 어셈블리를 열어서 편집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부품 숨기고 보이고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확인을 해봐 주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표시 유형을 좀 이렇게 바꿔보도록 할게요. 제가 편집 모드를 열었기 때문에 여기 옆에 히스토리에 보시면 메이트라는 부분이 확장이 돼서 여기에 되어 있는 메이트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해당되는 메이트 편집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오른클릭 통해서 위쪽에 피처 편집이라는 부분과 추가적인 회전 잠금이나 뒤집기 혹은 삭제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자, 2019 신기능으로 들어온 이제 새 부품을 삽입할 수 있는 부분을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위쪽 삽입의 부품의 기존 파트 열어봐 주시게 되면 제가 이미 모델링한 저희 메이븐 이름입니다. 그래서 열어서 기존의 어셈블리에서 작업을 하시는 거와 동일하게 작업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위치의 부품을 간단하게 삽입을 통해서 진행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메이븐 위치 확인을 해봐 주실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메이트들을 저희가 기능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메이트까지 작업을 해주실 수가 있겠죠. 지금 보시면 방금 추가한 메이트가 추가가 된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뒤쪽에 박혀 있긴 한데요. 일단은 이 정도까지 하고 저희가 다음 기능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 중에 모델링 및 도면의 나사산 표기인데요. 기본적으로 어셈블리 모델링에서 나사산 표시 설정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셈블리에서 보이지 않는 뒤쪽의 부품에 나사선들이 어셈블리상에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상위 수준 주석 등을 숨겨서 간단하게 표시되지 않는 형태를 저희가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도면 쪽에서 어셈블리 도면을 작성을 하게 되면 나사산에 탭이 있는 표시가 기본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모델 항목 기능을 통해서 나사산에 대한 탭을 추가적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솔리드웍스 화면에서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기존 파일은 좀 닫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일 아래쪽에 있는 부품에 이렇게 나사산 탭이 나 있는 상태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홀이 보이지 않는 상태의 뷰에서도 주석들이 표시가 된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부분은 간단하게 위쪽에 보기에 숨기기 보이기 쪽에 보시면 부품 주석이라는 항목이 확인이 됩니다. 자, 이 부분을 꺼주시거나 혹은 위쪽에 보기 도구 모음 쪽에 보시면 여기에도 부품 주석, 상위 주석 보기 관련된 부분들을 확인을 해봐 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나사산에 대한 항목들에 대한 주석을 꺼줄 수가 있고요. 위쪽에서 이 어셈블리 도면 작성을 좀 해서 나사산이 표시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아래쪽에 있는 홀들이 있기 때문에 아랫면만 저희가 뷰를 확인을 해서 보고요. 위쪽에 1:2 정도로 해서 제가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까 나사산이 나 있는 모델링을 확인을 하셨을 텐데 지금 보시면 그냥 홀이 뚫려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델 항목 기능을 통해서 나사산에 대한 탭을 추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위쪽에 보시면 주석이라는 항목에 나사산 표시라는 항목이 들어가 있고요. 위쪽에 치수는 꺼져 있는 상태로 나사산 표시만 확인해서 내가 원하는 피처를 더블 클릭을 통해서 도면 뷰에 나사산 탭이 뿌려질 수 있도록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셈블리에서는 나사산 탭은 이 추가적인 모델 항목 기능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자, 어셈블리의 설정 및 표시 상태. 자, 이 부분은 어셈블리의 조립 상태에 따라서 한 파일의 관리를 하고 싶을 때 혹은 부품에 따라서 부품이 있고 없고에 해당하는 어셈블리 관리가 필요할 경우에 파트의 설정처럼 어셈블리에서도 설정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보시는 고든 상태, 꺾여 있는 상태, 완전히 헤드가 돌아간 상태의 설정 값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부품의 표시 상태에 따라서 부품을 숨기고 보이고 혹은 자주 보는 덩어리, 어셈블리 자체에 파일들이 있는 경우에는 표시 상태 모드에 따라서 저장을 해서 표시 상태 모드를 따라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표시 상태, 투명도, 그 다음에 표현 값들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질문 올라온 부분들은 저희가 종료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셈블리 상태에 따라서 어떻게 작업을 할 수 있는지 저희가 예제 파일 통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화면에서 보셨던 후레쉬 모양이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헤드가 360도 뱅글뱅글 돌아가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피처 디자인 트리 위쪽에 설정 탭으로 가서 보시게 되면 기본적인 디폴트 값이 들어가 있고요. 밑에는 익스플로, 분해도가 포함되어 있는 설정 값이 하나가 더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위쪽에 보시면 설정 추가, 오른클릭해서 설정 추가를 해서 A 모드, B 모드로 저희가 설정을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A 모드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동일하게 그대로 되어 있을 텐데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메이트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기존에 있는 우측면과
헤드에 있는 우측면을 저희가 항상 일치된 상태의 확인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메이트를 추가를 하게 되면 지금 A 설정에 대한 부분은 밑에 일치라는 항목이 추가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B에서 확인을 해서 기능 억제가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메이트에 해당하는 부분을 기능 억제 통해서 다시 한번 헤드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으로 확인을 해봐 주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 기존에 만들어 놓은 각도에 대한 메이트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항상 75도 각도로 이루게끔 저희가 메이트를 미리 넣어 놨습니다. 이 부분을 기능 억제 해제 해주시게 되면 디폴트는 현재 전체적으로 얘도 링크가 안 풀렸는데 얘도 기능 억제 해서 전체적으로 헤드가 움직일 수 있는 조립 상태를 만들어주고요. A 모드 같은 경우에는 움직이지 않는 완전 고정인 상태, B 모드는 지금 더블 클릭해서 활성화하시게 되면 이렇게 꺾여 있는 형태의 조립 상태를 확인을 해봐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부품에 대한 기능 억제를 통해서 부품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설정 값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표시 상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인 표시 상태는 하나씩 다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동일하게 설정 탭 아래쪽에 보시면 오른 클릭 통해서 표시 상태 추가를 진행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얘는 오른 클릭해서 속성으로 저희가 베이스라는 이름을 하고요. 적용 대상을 현재 표시 상태로 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랬을 경우에는 제가 베이스라는 어셈블리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품들은 숨겨진 상태로 모드를 작업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표시 상태가 2가지 이상이 되게 되면 여기서도 더블 클릭해서 확인을 해봐 주실 수도 있지만 디자인 트리 쪽에 여기 우측에 꺽쇠 표시에서도 오른 클릭해 주시면 추가적으로 나열되는 표시 상태들을 확인을 해봐 주실 수가 있어요. 이런 형태들로 부품 일부를 숨기거나 자주 보는 부품들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형태로 작업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색상 변경이라고 해서 제가 적용 대상 똑같이 하고요. 이 상태에서 요 겉에 있는 홀더 부분을 표현값을 조금 바꿔보도록 할게요. 어셈블리 상태에서 제가 빨간색으로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표시 상태 색깔이 변경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베이스는 마찬가지로 다시 녹색인 상태에서 일부 부품들이 숨겨진 상태로 보여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어셈블리에 대한 모드나 혹은 설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의 모드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 마지막으로 시스템 옵션에 대한 부분인데요. 시스템 옵션에 대한 부분은 제가 유인물 통해서 쭉쭉쭉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도면 시스템 옵션은 아시다시피 제일 마지막에 저장된 상태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파일에 적용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위쪽에 보시면 도면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새 도면뷰 자동 축척에 대한 부분은 내가 용지 크기 A3, A2에 대한 용지 크기를 선택을 했을 때 모델의 크기가 그 용지에 맞게 기본적으로 수정이 되는 부분들, 축소가 되거나 확대가 되는 부분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뷰 작성 시 자동으로 부품 숨기기에 대한 부분은 자, 어셈블리 도면 뷰를 뿌렸을 때 그 뷰에서 보여지지 않는 부품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아래 그림처럼 부품들이 있는데 그 안쪽에 보여지지 않는 부품들은 기본적으로 부품 숨기고 보이고 쪽으로 부품이 적용이 자동으로 된다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삭제된 보조도, 상세도, 문자 다시 사용은 저희가 단면도나 상세도를 뽑았을 때 A, B, C, D 순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거에 대한 문자가 A의 단면도가 삭제가 됐을 경우에 A 문자를 다시 쓸 거냐에 대한 부분이고요.
상세도는 기본적으로 2배가 뽑히는데 나는 항상 4배로 뽑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에서 배율을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표시 유형들인데요. 표시 유형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 있는 실선 표시, 은선 표시는 모델링에서 보셨던 것처럼 모서리 표시 음영이냐, 음영 표시냐, 동일한 표시 유형 값을 도면 뷰에 뿌리겠다라는 얘기고요. 그 부분으로 보시면 되고, 적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필렛 선들을 표시를 할 거냐, 선형식으로 할 거냐, 제거를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간단하게 표시하게 되면 외형선과 동일한 형태, 선형식을 하시게 되면 따로 선형식을 외형선과 구별할 수 있게끔 선형식으로 표시가 되고요. 제거를 했을 경우에는 필렛 선분에 대한 부분을 제거를 해서 표시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스케치에서는 스케치 작성을 했을 때 저희가 스케치 평면이 자동으로 수직이 되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스케치 옵션의 제일 첫 번째인 스케치를 들어갔을 때 스케치 평면이 수직이 되도록 자동 회전이라는 부분의 옵션을 켜주시게 되면 항상 스케치 작업이나 편집 모드를 들어가게 되면 무조건 자동으로 회전이 되게끔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첫 번째 치수 작성의 스케치 축척이라는 거는 가장 첫 스케치의 첫 번째 치수에 맞게 형상 자체가 확대가 되거나 축소가 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간혹 스케치 작업을 하시는데 이런 형태로 치수가 뜬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요거는 지금 보시는 묘소 작성 시 화면 숫자 입력 활성이라는 옵션이 켜져 있기 때문에 지금 우측에 보시는 그림처럼 묘소를 그릴 때마다 치수가 같이 보이는 경우들은 이 옵션을 꺼주시면 됩니다. 자, 표시 쪽에 보시게 되면 엔티알리싱이라고 해서 보시면 제가 옆에 화면을 좀 해놨는데요. 엔티알리싱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선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부분을 쓸 건지 말 건지 혹은 부드럽게 보이게끔 선분을 모서리선이나 아니면 전체적인 부분을 사용을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특별하게 모델링할 때 불편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픽 뷰에서 동적 하이라이트에 대한 부분은 마우스 커서를 움직였을 때 모델링이 하이라이트가 되는 부분들, 이 부분도 여기서 옵션을 켜고 끄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어셈블리 성능 쪽에서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어셈블리 간략 부품으로 자동 모드라는 항목이 있어요. 자, 이 부분은 간략 부품은 깃털 모양이 표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옆에 보시는 것처럼 이게 간략 모드인데요. 그러면 기본 정보들만 가지고 오기 때문에 훨씬 더 가볍게 메모리를 덜 차지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모델링을 로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어셈블리 부품들을 자동으로 간략 부품으로 이렇게 깃털 모양 표시 있는 대로 로드를 할 거냐 말 거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체크해 주시면 핸들링이나 메모리상에 올라오는 부분들을 조금 줄여주실 수가 있겠죠. 대형 어셈블리 모드나 아까 보셨던 대규모 설계 검토의 수량을 제어를 해서 기본적으로 이 수량이 넘어서게 됐을 경우에 대형 어셈블리 모드나 대규모 설계 검토 모드로 열려라 라는 옵션은 여기에서 제어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외부 참조에 대한 부분은 외부 참조를 진행을 해서 다른 부품을 참조를 해서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한 파트 자체가 다중으로 여러 부분들의 파트에 부품들의 참조가 걸려있는 경우에 편집이 안 되는 경우들의 그 메시지를 보셨을 텐데 이 부분은 이 다중 설정 허용을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참조에 대한 편집을 편하게 해주실 수가 있어요. 기본 템플릿 같은 경우에는 스텝이나 IGS 파일 열었을 경우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메시지를 보셨을 거예요. 기본 템플릿이 타당하지 않다. 자, 이 부분은 옵션에서 기본 템플릿에 파트 어셈블리 도면에 해당하는 기본 템플릿이 지정이 안 되어 있거나 혹은 없는 파일들이 지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 좀 전에 보셨던 메시지들이 뜨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체크를 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 번 더 메시지. 이런 메시지들 중에서
밑에 보시면 이 메시지 다시 표시 안 함. 많이들 체크하시죠? 이 부분을 체크를 하게 되면 메시지들이 다음부터 동일한 메시지가 있었을 경우에 뜨지 않는 경우들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필요에 따라서 다시 띄워줘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저렇게 다시 표시 안 함을 체크를 했을 경우에는 시스템 옵션에 메시지 오류 경고에 닫은 메시지에 쌓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닫은 메시지에 이렇게 쭉 나열이 되고요. 이 부분을 다시 팝업을 띄우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메시지 내용을 보시고 앞에 체크를 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다음부터 동일한 경우일 때 다시 한번 팝업을 띄워주실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저희 아까 첫 번째 기능 중에 3D 인터커넥터 기능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시스템 옵션의 불러오기 쪽에 3D 인터커넥터 기능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고요. 그랬을 경우에는 아까 제가 샘플 파일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열리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없이 예전 버전에서 보셨던 것처럼 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부분을 해지하고 불러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러한 저희 웨비나 진행했던 영상들은 저희 에듀온 홈페이지, 웨이븐 에듀온 홈페이지에 영상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웨이븐 에듀온 홈페이지를 들어가셔서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웨이븐 에듀온 홈페이지가 medun.co.kr입니다. 이쪽으로 많이 와주셔서 추가적으로 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여기까지 들어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